어쩔 수 없이 포닥을 좀 갔었어. 내가 그냥 이때 다른 데를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붕어빵 장사나 다른 걸 해볼까? 공부하고 떨어지고 아. 언제까지 공부만 하냐고. 내가 가서 적응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좀 단순한 계기이긴 한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근무하고 있는 정회빈이라고 합니다. 저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다양한 분석 장비들로 사람들의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센터는 이 수도권 내에 있는 기업이나 대학들의 연구를 지원하고 함께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요셉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폐플라스틱, 폐배터리 이런 탄소 중립에 관련된 기초적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환경연구원 전동진이고요. 정책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하고 있는 일은 주로 물 관련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박사님께서 먼저 하실까요? 되게 짧으니까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고민을 되게 오래 한 다음에 마음을 잡고 간 거라서 잘해보고 싶다라는. 그런데 한 2년차, 이제 3년차쯤 들어질 때 뭔가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지는 않고 쳇바퀴 도는 듯한 연구가 좀 진행이 되더라고요. 석박 통합으로 예, 맞습니다. 대부분 통합으로만 뽑히더라고요. 석사만 마치고 박사를 끊고 가기에는 연구의 연속성이 주로 있다 보니까 대학부터도 계속 상이네요. 저는 전공 과목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대학원을 갈 때 이것만 해도 먹고 사는 게 난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이때는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공부하는 나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해했었고 그냥 그 생활 자체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데 이제 한 3, 4년 때 됐을 때 논문이 나와야 졸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논문은 나올 기밀이 안 보이고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나? 돌아가긴 이미 많이 와버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굉장히 자신감이나 인생의 기분이 되게 좀 다운되기 시작했습니다. 겨우겨우 어떻게 논문을 내서 졸업은 했지만 제 인생의 가장 좀 하락기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졸업이 예, 이때는 좀 그랬어요. 근데 약간 학위 기간이 되게 상대적으로 많이 짧게 저희 이제 교수님께서 굉장히 좀 빡세게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빠르게 학위는 졸업했을지 모르는데 이 성과물이 내가 낸 게 아니고 그냥 교수님이 뒤에서 했을 뿐 나는 그냥 거기 앞에서 춤만 췄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서 굉장히 자신감이 없었어요. 내가 뭐 박사는 졸업했지만 혼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별로 없는데. 진짜 다른 직업을 찾으려도 많이 좀 애써 봤었어요. 다 떨어지고 어쩔 수 없이 포닥을 좀 갔었어요, 이때는요. 포닥이라도 가서 일단 밥벌이를 하고 회사를 알아보더라도 하자. 이때 당시에 약간 도피성으로 포닥은 다른 학교나 기관으로 가시는 처음 정부 출연 연구소로 갔는데 그래서 거기서 정신을 좀 차리면서 딴 거 알아보자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또 으쌰으쌰 하다 보니까 성과가 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약간 저의 또 재능이랄까? 저의 강점을 좀 알게 됐어요. 내가 이런 건 좀 잘할 수 있구나. 내가 이런 거는 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교수님의 도움 없이 저 혼자만의 힘으로 작은 논문이지만 첫 논문을 쓰게 됐었어요. 아니, 바이올로지는 원래 항상 임팩트가 높잖아요. 오히려 이때 쓴 논문이 더 임팩트가 높은 논문이었어요. 하지만 이때는 제 논문이 아니라는 생각? 제가 자랑스럽지가 않았던 것 같고 이때는 비록 작은 논문이었지만 굉장히 자랑스러웠고 그래서 그때를 이후로 그러면 다시 연구를 해볼까? 제가 원래 생명과학 쪽을 하다 보니까 생명과학을 위주로 하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으로 두 번째 박사후 연구원을 가게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엑소좀이라고 하는 좀 새로운 분야를 제가 좀 도전을 하게 됐는데 저한테는 좀 생소했지만 재미있는 분야를 알게 돼서 굉장히 신나게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불안감은 있죠. 포닥이란 게 또 비정규직이기도 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고 내가 그냥 이때 다른 데를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불안 반, 재미 반으로 살다가 작년 말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공고가 나서 취업을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한 6개월 정도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바이오를 쭉 하신 거네요. 네, 저는 아직도 제 아이덴티티는 생명과학자라고 생각은 하고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라는 곳에 몸담고 있지만 그 안에서 생명과학자로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좀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미생물을 원래 전공하고 싶었는데 포기했거든요. 포기를 당했어요. 어려운 그럼 아직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직에 대한 생각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연구원 생활에 너무 재미있게 사실 제 입장에서는 바이오 하신 분들 만나기가 좀 어려워서 바이오 환경이니까 이 자리도 어떻게든 좀 같이 코업을 만들어서 지금 이 네트워킹적으로 이런 걸 하는 게 논문 하나 더 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서 이 자리도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네. 맞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불고기 다음으로 적은 제가 동진 박사님께서 네. 대학원 입학 전에 사실 생각을 안 해봤는데 힘들었던 순간이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 학교의 학생들을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발표를 하는 워크숍 같은 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네네. 발표라는 거는 막연하게 잘하겠지라는 생각만 했어요. 왜냐면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냥 말을 어느 정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발표에 대한 준비를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딱 이 발표를 했을 때 완전 못했어요. 지금도 어떤 제가 혼자 말하는 자리가 있으면 아직도 긴장이 될 만큼 다른 학교의 대학 학생들이 되게 열심히 만들어준 발표 자료가 있는데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말 큰 민폐, 이때 처음 인생에서 느껴가지고, 그러고 나서 4학년 초반까지 이렇게 쭉 공부를 하다가 공부를 더 해야 될지 아니면 바로 취업을 해야 될지, 그렇다고 취업에 대한 준비도 잘 돼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 4학년 1학기 내내 불면증에 걸리면서 고민을 계속 한 다음에 미생물을 이용해서 메탄가스 발효하는 연구를 하고 싶었는데 저희 학교 안에서는 그걸 크게 하는 교수님이 없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에너지기술연구원에 유명한 박사님이 있더라고요. 부산에 있는 곳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찾아갔죠. 그 박사님 무턱대고 연락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좀 실험하는 것도 직접 해보고 싶다라고, 일주일에 한 번은 용인에 가고 나머지 4일 동안은 대전에서 이제 고시원에 살면서 그때 이제 미생물에 대한 실험을 엄청 했죠. 연구원에 들어가서 되게 열심히. 근데 이제 그거를 한 6, 7개월 하던 중에 지도 박사님이 갑자기 따로 부르더니 하는 소질이 없네. 네. 동진아, 너는 열심히 정말 밤새고 열심히 하는데 왜 갖고 오는 결과물이 막 기도까지 하고 그랬거든요. 종교도 없는.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요. 너는 너무 약간 손을 너무 많이 탄다는 거예요. 미생물 실험을 하는데. 그래서 그 박사님이 동진이, 너는 그 실험적인 재능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실험 데이터 실패를 많이 한 거를 분석하는 그런 열의를 보면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에는 좀 소질이 있는 것 같다. 굳이 너가 공부를 계속 하고 싶으면 다른 길을 알아봐라. 포기를 당했어요. 되게 제 인생이 진짜 너무 슬픈 날이었어요. 이날 그 고시원에서 혼자 울면 소리가 들릴까 그 봐 정도로. 제 차에 가서 G.O.D의 길이란 노래를 내가 가야 하는 길은 어딘가, 그게 딱 꽂히더라고요. 하필이면 그 노래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제 열심히 찾아봤죠. 내가 그럼 어떤 걸 공부해야 되지? 학사 과정 중에 접하지 못했는데 환경도 모델링이라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몇만 평, 몇천 평 연구 지역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실험을 할 수는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강이라는 공간을 모델로 구축을 하고 하류의 하천 수질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 그런 연구가 있다고 해서 그거는 내 손을 안 타고 재밌겠다 싶어서 이때도 이제 광주과기원에서 그런 연구를 되게 잘하는 저희 지도 교수님이 있다고 또 이제 무턱대고 전화를 했죠. 교수님도 이제 되게 환영한다. 처음에는 이제 석사만 할 생각이 있었어요. 내 머리로 어떻게 박사를 해. 석사를 졸업할 때쯤에 교수님이 동진이, 너는 도화지 백지다. 무궁무진한 너를 내가 한번 만들어주고 싶다. 약간 박사로 데려오기 위한. 어쨌든 그거에 제가 콕 넘어갔고, 저희 교수님이 되게 특이한 게 철학 공부를 먼저 해야 된다. 한 500페이지가 넘는 철학책을 사주면서 같이 읽으면서 같이 읽으면서 네. 교수님이 서로 토론회를 했어요. 동진 박사님만 저 학생들. 때문에 제 후배들까지 다 들어왔어요. 박사가 필로소피니까 다 네. 제대로 하셨네요. 딱 그 말씀도 해주셨었어요. 제대로 하셨네. 말년쯤에는 제가 붕어빵 장사나 다른 걸 해볼까 다른 직업을 찾으려도 많이 좀 애써봤었어요. 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동진이, 너 이제 졸업할 때가 된 것 같다. 잘하셨나 제가 보다. 그만둘 거가 좀 뭐였는지 졸업을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딱 석사 2년, 박사 4년 마치고 졸업을 했고요. 그 전까지는 제가 박사라는 호칭을 받아본 적이 인생에 단 한 번도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때 졸업식 날 전박사라고 할 때 되게 어색한 거예요. 오글거리고. 근데 그만큼 되게 그쵸. 기분은 정말 좋았어요, 저는. 네. 그러고 나서 제가 나온 학교에서 1년 연장해서 이제 포닥 과정을 하고 교수님께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좀 마련해 주셨어요, 미국으로. USDA ARS라는 약간 농림부? 농무성 네. 관련된 전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산하연구원에서 농촌에서 발생하는 비정오염 관리 같은 거를 연구를 해요. 원래 한 2, 3년 정도 생각을 했어요. 보통 1년 단위로 나가지 않고 2, 3년 정도 생각을 하고 나가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정도 생각을 해서 나갔는데 딱 정말 제가 원하는, 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이거 맞는 사람 없겠다라는 전공에 딱 나온 거예요. 이 회사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몰랐어요. 제가
88학번이거든요. 교수님이 이제 입학했다고 면접도 안 갔는데 해외 포닥 나가실 때 네. 겁은 안 나셨나요? 해외 포닥 갔다 오고 나서는 정말 갈 데가 없어서 기사와 연구원은